혹시 밤사이 엉덩이와 허리가 꾹 쑤시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진다면 주목하세요. 자칫 방치했다가는 설마 이 정도까지 아플 줄은 몰랐는데 하며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척추관 협착증은 통증뿐 아니라 보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자칫하단 일상생활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저 역시 물리치료사로서 환자분들을 보며 등 굽고 허리 아픈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것만이라도 지켰다면 하고 아쉬워하는 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수칙과 실제 치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놓치는 핵심 포인트를 친근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박 실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로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 치료와 재활운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환자분들께서 도대체 일상생활에서 뭘 조심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다른 사람들처럼 통증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치료와 재활운동은 병원에서 열심히 해도 집으로 돌아가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을 제대로 모르거나 무시하면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이 말은 곧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통증 관리와 증상, 호전에는 생활 습관이 절반 이상의 열쇠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생활 수칙은 중증 환자분들에게 특히 중요하지만 초기나 경증 환자분들에게도 미리 지켜두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게 활동량을 늘리다 다시 통증이 재발하기도 하고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1. 아침 기상 직후 바로 일어나지 말고 가볍게 몸풀기. 밤에 잠자는 동안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허리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 바로 벌떡 일어나면 척추에 큰 부담이 걸려 뚝뚝 통증이 생기기도 하죠. 이를 의료용어로 조조강직이라 부르는데 서서히 근육과 인대를 풀어준 뒤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물리치료 팁. 누운 상태에서 발목 돌리기, 무릎 굽혔다 펴기, 골반 가볍게 좌우로 흔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보세요. 저희 물리치료사들이 제일 권유하는 기본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약 1분에서 2분간 천천히 반복한 후 몸이 살짝 따뜻해졌을 때 일어나면 척추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2. 옆으로 돌아 누워 천천히 일어나기. 침대나 바닥에서 누운 상태에서 반동을 이용해 으쓱하고 일어나면 갑작스러운 허리 근육의 긴장과 인대 스트레인이 발생합니다. 협착증 환자분들에겐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치료 팁. 잠자리에서 일어날 땐 몸을 옆으로 먼저 돌리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상체를 일으킨 뒤 다리를 내려놓는 순서를 지켜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추후 허리 통증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3. 아침에 굽어있는 허리를 억지로 쫙 펴지 말기. 밤새 웅크리고 자서 허리가 살짝 굽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억지로 허리를 펴면 경직된 근육과 인대가 한 번에 과도한 스트레칭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염좌나 미세 손상이 생길 수 있지요. 물리치료 팁. 일어나서 집안에서 가볍게 걸어다니며 움직이기만 해도 허리가 서서히 자연스레 펴지게 됩니다. 무리하게 빳빳이 세우고 참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움직임의 자유도를 먼저 확보해주세요. 4. 평소 활동량보다 30% 이상 갑자기 증가시키지 않기.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한 번에 많이 해야지 하다가 결국 허리의 통증이 확 심해져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협착증 환자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거리 운전, 갑작스러운 여행 같은 평소보다 큰 활동량이 필요할 때 척추와 주변 근육이 놀라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물리치료 팁. 활동량을 늘릴 때는 한 주 단위 혹은 조금씩 늘려가야 안전합니다. 간혹 노인분들은 늘 하던 등산인데 하시지만 협착증이 있는 경우 경사면이나 오랜 시간 등산은 통증을 악화시킬 우려가 높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5. 무리한 활동 후 증상이 심해지면 꼭 충분히 쉬어주기. 에이, 뭐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고 쉬지 않고 다음날도 활동을 지속하다가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무리한 활동 후에는 최소한 2일에서 3일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협착 부위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는 회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팁. 통증이 유독 심해졌거나 이전보다 허리, 엉덩이, 다리가 저린 느낌이 커졌다면 휴식 기간을 더 길게 3일에서 5일 정도 가져가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충분히 쉬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의사나 물리치료사에게 조기에 상담을 받는 게 재발 악화를 막는 방법입니다. 6. 계단이나 오르막 내리막 등 경사면을 피하기. 실제로 가까운 동네 뒷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사로를 걸을 때는 평지보다 허리를 더 숙이거나 무릎의 하중이 높아지면서 골반 및 요추의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물리치료 팁. 협착증 환자는 허리만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관절과 무릎, 발목까지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경사로, 계단을 반복해서 오르내리는 동안 허리는 중심을 잡느라 더 큰 하중을 견딥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면 손잡이를 꼭 잡고 천천히 한 발씩 디디기를 실천하세요. 7. 방바닥에 오래 앉지 않기. 방바닥에 앉으면 허리가 자연스레 뒤로 말리면서 굽어집니다. 게다가 다리를 접고 앉는 자세는 고관절에 무리를 주고 하체의 근육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물리치료 팁. 평소 활동을 의자에서 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다만 협착증 환자의 경우 너무 등받이에 억지로 허리를 붙여 세우려다 보면 오히려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엉덩이만 의자 깊숙이 넣고 등을 살짝 기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닥에서 오랫동안 하는 취미활동 바둑, 장기, 자수, 화투 등은 꼭 피하시고 할 수 있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위에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8. 생활 환경을 갑자기 크게 바꾸지 않기. 침대 매트리스를 단단한 것으로 바꿨더니 허리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고 갑자기 푹신한 침대를 딱딱한 침대로 교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 변화가 허리에 더 큰 불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팁. 예를 들어 스프링 침대에서 라텍스 매트리스로 바꾸려면 초반에는 일부러 침대 위에 얇은 토퍼를 하나 깔아 완충 단계를 두면서 적응 기간을 갖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운동기구나 자세 교정기구도 처음부터 강도를 높여 사용하지 말고 일주일 정도는 가볍게 접근해 보세요. 9. 아픈 것을 억지로 참으며 걷지 않기. 협착증 환자는 걷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에 통증이 생겨 그래도 걷기 운동이 좋다니까 좀 더 참아볼까? 하다가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걸으면 회복은커녕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리치료 팁. 아프면 즉시 멈춰서 조금 쉬고 상태가 회복되면 다시 걷는 방식 간헐적 보행을 권장합니다. 이를 인터벌 걷기라고도 부르는데 차근차근 보행 거리를 늘리는데 효율적입니다. 우리 같은 어르신들 약간은 참아야 몸이 단련되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척추관 협착증 통증은 무조건 참는다고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선 내에서 자주 쉬고 통증이 가라앉는 것을 기다려주세요. 10. 따뜻한 온찜질이나 목욕으로 경직 완화하기. 아픈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 자극은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이완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열을 장시간 가하거나 밤새도록 찜질하면 오히려 자극이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물리치료 팁. 하루 2회에서 3회, 15분 내외의 온찜질을 권장합니다. 만약 욕조에 들어가 목욕을 한다면 미지근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온도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알맞습니다. 뜨끈해야 효과가 좋다는 생각에 찜질팩을 과열하거나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협착 부위 주변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코어 근력 강화의 가치.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에게 코어 근력 강화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협착 부위 자체가 요추 쪽 통로가 좁아지는 질환인 만큼 허리를 잡아주는 복부 허리 주변 근육이 튼튼해야 통증이 완화되고 일상생활 동작 시의 불편함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어 근육은 복근, 척추 기립근,
골반 기저근 등으로 구성되며 이 근육들이 허리를 견고하게 감싸주어 내부 복압을 유지해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적절한 스트레칭과 코어 근력 강화, 운동이 통증 및 보행 기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협착증 환자분들께서 코어 운동을 할 땐 과도하게 허리를 젖히거나 무리한 플랭크나 윗몸 일으키기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침상에서 누워서 무릎을 세운 상태로 복부에 가볍게 힘주기, 가볍게 골반을 띄웠다 내리기 등 기본 동작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탈이 나지 않고 꾸준히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치료 절반 이상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생활 수칙과 추가로 코어 근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병원에서의 치료나 시술 수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어떻게 허리를 쓰고 어떤 자세로 앉고 어느 정도의 휴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180도 달라질 수 있지요.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낯선 환경 변화에 몸이 더 서서히 적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수칙 하나하나를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가며 천천히 건강한 허리 상태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요약. 아침 기상 직후에는 바로 일어나기보다 가벼운 스트레칭 후 일어나기. 옆으로 돌아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기상하기. 굽은 허리를 무리하게 펴지 않고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펼 것. 평소보다 활동량을 갑자기 30% 이상 늘리지 않기. 무리한 활동 후 충분한 휴식으로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계단 경사면 등 부담이 큰 환경은 가급적 피하기. 바닥에 오래 앉지 말고 의자 사용 습관 들이기. 침대나 운동기구 등 생활 환경을 급격히 바꾸지 말고 서서히 적응. 통증을 참아가며 걷지 않고 자주 쉬면서 단계적으로 보행거리 늘리기. 온찜질과 적당한 목욕으로 허리 주변을 이완하기. 마지막으로 코어 근육 강화가 척추관 협착증 재활의 핵심임을 기억하자. 치료는 병원에서 받지만 회복은 집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생활 수칙과 코어 근력 강화, 운동법을 조금씩 실천하여 하루하루 편안한 몸 상태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